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인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일러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일러스트에 있는 다양한 툴들의 사용법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노, 키샷,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인디자인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강의 영상을 차근차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학교 디자인과 선배한테 디자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운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디자인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범위는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툴이나 과정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정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의 기본 구동 방식과 디자인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툴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일러스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러스트에 대한 기본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를 실행시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인포그래픽들이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의 요소는 최근 항목, 새 파일, 열기 등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항목은 말 그대로 최근에 작업했던 데이터들을 정렬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최근 항목의 정렬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가로 정렬 방식과 이미지로 확대시켜 보여주는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항목 옆에 보이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시간의 오름, 내림 순서로 정렬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만들기와 열기 항목의 인포그래픽입니다. 앞서 포토샵 기본 강의에서는 새 파일과 열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토샵은 새 파일로 아트보드를 열어서 디자이너가 직접 편집하는 작업보다는 열기 항목을 통해 이미지를 열어서 이미지와 사진을 편집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일러스트는 열기 항목으로 이미지를 열어서 편집하기보다는 새로 만들기 항목을 사용하여 디자이너가 필요한 아트보드를 열어서 직접 편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포토샵에서는 열기 항목으로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면 일러스트에서는 새로 만들기 항목을 활용하여 직접 편집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항목을 통해서 기본적인 툴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니 이번에는 열기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항목의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일러스트로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편집하였던 일러스트 파일 형식이나 포토샵 파일 형식, PDF 파일 형식, 이미지 형식 등등 다양한 파일 형식들을 일러스트로 불러올 수 있으며 불러온 파일은 일러스트 내에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새로 만들기는 디자이너가 편집할 아트보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아트보드를 생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뜨는 창에 보면 우측에 사전 설정 세부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부 정보들이 있는 기능들로는 아트보드의 제목, 즉 파일의 제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목란과 아트보드의 폭과 높이, 즉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세로 혹은 가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과 아트보드의 개수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색상 유형과 해상도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포토샵에서 편집이 된 예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웹 대형 사이즈의 아트보드 위에 제품 팜플렛을 제작하는 것을 예시로 이번 일러스트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지를 생성한 후에 좌측 상단에 파일 항목을 누르셔서 열기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이 편집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전에 이미 포토샵에서 이미지에 대한 수정과 보정이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일러스트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러스트 활용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포토샵 기본 강의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해가 더 빠르시겠지만 일러스트와 포토샵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다만 포토샵은 사진 편집을 하는 것에 더욱 집중되어 있고 일러스트는 편집된 사진을 활용하여
기타 다른 편집을 하는 것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러스트는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편집 툴, 예를 들어 커브나 패치, 색조 대비 등등을 제외하면 일러스트에서도 거의 모든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의 활용 방안으로는 팜플렛, 판넬,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PPT 디자인 등등 매우 다양하며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여러 장의 아트보드지를 생성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기초를 다루는 기본 영상이니 하나의 아트보드지에 간단한 제품 팜플렛을 작업하는 진행 방식을 보면서 기본적인 일러스트 툴에 대한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도 포토샵처럼 정경색과 배경색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도구 툴 중에서 사각형의 색상이 채워져 있는 인포그래픽이 일러스트 내에서 선택된 객체들의 색상을 변경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툴입니다. 앞서 포토샵 강의 영상에서 해당 인포그래픽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팔레트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색상은 칠과 선이라는 명칭으로, 칠은 구멍이 없는 사각형 인포그래픽을 말하며 선은 구멍이 있는 사각형의 인포그래픽을 의미합니다. 칠의 색상을 변경하면 선택된 객체의 칠 부분에 해당하는 색상이 변경되고, 선의 색상을 변경하면 해당 객체의 선에 해당하는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또한 선의 굵기는 우측에 있는 모양 인포그래픽 중 획의 굵기를 조절하면 해당 굵기에 맞게끔 조절이 되고, 불투명도 값을 조절하면 해당 객체의 투명도가 설정한 만큼 변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동 툴입니다. 이동 툴은 일러스트에서 열린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확대 및 축소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용이한 툴입니다. 이동 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이미지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Alt키와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줌아웃이 됩니다. 이동과 확대 축소 기능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툴이니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Ctrl Z는 현재 행했던 작업 바로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기능의 단축키입니다. 해당 단축키는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웬만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단축키이기도 하고,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 하나이니 꼭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단축키로는 Alt키와 Ctrl 플러스 숫자 2입니다. Alt키는 클릭한 해당 객체를 복사하여 자유롭게 편집자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단축키입니다. 해당 단축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단축키이면서 실제 디자인 작업 시에 많이 활용되는 단축키이니 꼭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컨트롤과 숫자 2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해당 단축키는 일러스트 작업 시에 선택된 객체들의 락을 걸어서 잠그는 기능을 가진 단축키입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하다보면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도형, 편집 요소들이 엉켜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객체들이 계속 잡히게 되면 작업을 할 때 많은 번거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집자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객체들을 잠글 수 있게 도와주는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과 숫자 2입니다. 객체 선택 잠금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과 Alt키 그리고 숫자 2를 함께 누르시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이동키와 단축키들은 디자인 작업 시에 많이 활용이 되는 단축키들이니 한 번쯤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도형 툴입니다. 좌측 도구 모음 인포그래픽 중에서 사각형 도구가 일러스트의 기본 도형 툴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사각형 도구 툴에서 여러 사각형의 형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사각형뿐만이 아니라 원형, 다각형, 별 모양 등등의 도형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각형과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기 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면과 점의 개수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컨셉에 맞게끔 필요한 도형을 생성하기 편리한 툴입니다. 사각형과 원형 또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크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설정값이 나오게 되며, 크기를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하고 싶으시면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도형을 생성하면 자유로운 크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형을 생성할 때나 이미지 크기 등 일러스트 내에서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서 변경을 하면 정비례로 크기와 위치가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내에서 Shift 키를 활용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도형 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지금부터 기본 도형 툴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제품 팜플렛의 레이아웃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되는 과정을 보셨는데 개체와 개체가 겹칠 때 이미지의 순서를 어떻게 정렬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체와 개체가 겹칠 때에는 개체 하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 후 우클릭을 하셔서 정돈에 들어가면 4가지 선택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편집자가 생각하는 해당 개체의 순서에 맞게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펜툴입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핵심 도구 중 하나인 펜툴은 외곽 라인을 연결하거나 편집자가 생각하는 형태를 그리면서 기본 도형에서 표현이 되지 않는 여러 곡선, 형태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펜툴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며 포토샵에서는 펜툴을 주로 눕기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면 일러스트의 펜툴은 눕기 작업을 포함하여 일러스트를 편집할 때 필요한 여러 라인이나 형태들을 그리는 기능으로 많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펜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나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펜툴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해당 제품, 애플사 제품들의 팜플렛을 디자인하기 위해 먼저 애플의 상징인 사과 모양의 로고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펜툴을 활용하여 외곽 라인을 잡고 나서 팜플렛 디자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편집을 해주는 방식으로 펜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은 앞서 설명한 일러스트의 색상판, 칠과 선이 팔레트가 된다면 브러쉬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툴의 색상은 좌측에 보이는 색상판에서 구멍이 뚫린 사각형, 선의 색상을 변경해주면 브러쉬의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속성 항목에서 브러쉬 획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불투명도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브러쉬 영역에서 브러쉬의 다양한 타입들을 변경하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브러쉬 크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는 대괄호키로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타입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며 어떤 브러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디자인의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툴입니다. 텍스트 툴은 여러 텍스트, 한글과 영어 등 다양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툴입니다. 텍스트 툴의 세부적인 설정은 우측에 있는 속성창에 있는 여러 세부 설정에서 텍스트 효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폰트, 텍스트 크기, 자간과 자간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등으로 텍스트를 정렬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색상은 좌측에 있는 칠과 선 색상을 변경해주면 해당 색상에 맞게끔 텍스트의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칠 색상은 텍스트 내부의 색상을, 선 색상은 텍스트 외곽 라인의 색상을 변경시키게 되고 텍스트 외곽 라인의 두께는 우측에 있는 획의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외곽 라인의 두께가 획의 변경에 맞게끔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자 효과 툴입니다. 그림자 효과 툴은 선택된 개체에 그림자가 깔려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도구입니다. 그림자 효과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상관없이 모든 개체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림자 효과를 통해서 해당 개체의 입체감과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좌측 상단 메뉴바에서 효과에 들어가셔서 스타일화에 들어간 후 그림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그림자 만들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 창에서 그림자의 여러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불투명도, 개체를 기준으로 그림자의 위치, X값, Y값과 흐림 효과, 그림자의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회전과 크기 조정입니다. 일러스트 편집 화면에서 개체나 이미지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개체 위주로 하얀색 조그만 박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점들은 개체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점을 기준으로 개체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 개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점을 잡고 쭉 늘리면 자유 변형처럼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게 되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용시키면 정비례의 크기로 조절이 됩니다. 또한 개체의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회전 화살표가 생기게 되는데 해당 점을 기준으로 개체 혹은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전 또한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적용시키게 되면 45도, 90도, 135도와 같이 45도의 값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우개 툴입니다. 지우개 툴은 선택된 개체 혹은 이미지들을 지워주는 툴입니다. 일러스트에서 지우개 툴의 크기 조절은 대괄호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우개 툴 또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우는 기능이 지우개 툴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지우개 툴을 활용하여 여러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에서 그라디언트 툴은 포토샵의 그레이디언트 툴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는 특정 개체를 선택해야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자체에 직접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형이나 개체를 그린 후에 해당 영역을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칠한 후에 그 개체를 이미지에 포개어서 불투명도를 주거나 개체와 이미지를 합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라디언트 툴의 사용법은 개체를 선택한 후에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라디언트 색상이 적용이 되며 그라디언트의 색상 적용은 우측에 보이는 색상을 가로 그래프에서 디자이너의 판단하에 여러 색상을 적용할 수 있고 색상의 개수를 추가하여 더욱 풍부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색상 목록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의 메뉴바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색상 목록을 활성화시켜주거나 F6을 누르시면 색상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이드 툴입니다. 스포이드 툴의 기능은 일러스트를 통해 열어놓은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색상, 적용해야 할 색상을 손쉽게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즉, 이미지에서 필요한 색상을 스포이드처럼 찍으면 좌측에 있는 칠에 해당되는 색상이 해당 색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포이드 도구는 실제 디자인 작업 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하나이므로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라인의 폭을 넓혀주는 폭 툴입니다. 폭 툴은 펜툴로 그린 라인의 일부분을 잡아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폭을 넓혀주는 기능의 도구입니다. 폭 툴을 활용하여 일러스트에서 펜 툴을 활용하여 여러 모양의 형태와 라인들을 형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폭 툴과 펜 툴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직접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혼합 도구 툴입니다. 혼합 도구 툴의 기능은 둘 이상의 개체 간의 모양이나 색상을 변경시켜주는 도구입니다. 혼합 도구는 주로 포스터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는 툴 중에 하나이며 혼합 도구 툴을 사용하여 임팩트 있는 효과와 디자인의 전반적인 느낌을 살릴 수도 강조할 수도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러스트, 아트보드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대지 툴입니다. 대지 도구 툴의 기능은 일러스트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새로 만들기 항목에서 생성할 때 아트보드 개수를 1개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아트보드를 늘려야 할 때 혹은 다른 크기의 아트보드를 생성해야 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대지 도구를 활용하여 같은 사이즈의 아트보드를 여러 장으로 늘릴 수도 있고 다른 사이즈의 아트보드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를 생성할 때 사이즈는 자유변형처럼 편집자가 컨트롤하는 만큼 아트보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우측 메뉴 중 속성 부분에서 사전 설정해 보시면 여러 크기의 종이들의 사이즈가 분류되어 있어서 쉽게 대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일러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짚어주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 도구들을 위주로 어떤 기능과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해당 정보를 학습한 후에 활용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즉, 디자인 툴 기능 한 개라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사람마다 디자인 과정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디자인 학과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툴들은 능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추후에 적용이나 여러 활용을 할 수 있으니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툴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응용이 가능합니다. 일러스트의 기초, 기본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프로그램 강의는 산업디자인학과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모델링 프로그램 라이노의 기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